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여론조사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에너지 경제가 이제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5.4%포인트나 한 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취임 후에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51.1%. 그래프 보시면 이제 긍정이 51.1%, 부정이 44.5%입니다. 그러니까 긍정 부정 차이가 지금 7%도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 한 번 더 깨지면은 한 번 더 떨어지면 50% 깨질 것 같은데 2주 동안 1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도면 네. 폭락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했습니까? 60% 깨졌을 때 40% 지지율 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 이후로 네 가지 참사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가지. 네,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가장 직접적으로야 생각하면 조국 참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국의 강을 건넜네라고 했지만 8.15 때 급하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윤미향 조국을 한마디로 사면을 해주면서 조국의 늪으로 돌격 앞으로 다이빙 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여전히 그 친문 또 특히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측이 적지 않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조국이 누굽니까? 문재인을 5년 만에 정권에서 끌어내리게 된 주역 아닙니까?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할 것 같아요. 거의 정설이고 통설 판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뭐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른바 EEJ 전략. 분명히 내가 박찬대를 밀었는데 왜 갑자기 정청래가 되지? 뭐 이런 느낌? 뭐 그건 뭐 정청래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이재명이 일은 잘해 하는데 일은 도대체 뭘 잘하느냐? 그리고 또 인사 잘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 참사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란 것은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누적된 그 부정적인 측면들이 겨우 하다가 마치 봄에 눈 녹으면은 처마 끝에 달린 이 고드름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쑥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6월 4일 날 취임했으니까 이제 한 2달 반 정도 지나면서 있었던 그런 피로감들이 지지율로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8.15 이른바 자칭 셀프 대관식 그와 더불어서 윤미향과 조국의 사면에 따르는 후폭풍이 거의 토네이도급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를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고드름 얘기, 뭐 토네이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전통 지지층인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정부 여당의 전통 지지층인 40대에서 7.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크네요. 그다음에 50대에서도 6.8%포인트. 그다음에 중도층이 6.6%포인트 하락했고 대전, 세종, 충청, 서울에서 특히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입시 이슈에 특히 4050이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을 받았다. 그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 스윙보터가 그래서 이제 스윙보터 계층에서 많이 지지율이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양도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그 헌정 사상 첫 동시 수감. 이것도 상당히 악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분석기관에서 그렇게 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의 이탈을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수해 피해 큰 지역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 정도의 어떤 수혜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전통적인 어떤 유교 관념에 따를 때 어떤 풍수에는 나라님 잘못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른바 좌파 언론에서 얼마나 물어 뜯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측을 넘어서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골 때리는 재미있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이른바 4대강 본류 사업을 했고 네. 지류 사업에 준설을 해서 했던 곳에 대해서는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특별히 대전이 이번에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 이장우 시장으로서 국민의힘 출신인데 대전 시내를 관통하는 그 하천을 아주 그냥 그 지류 치산 치수를 해서 이번에 비가 무척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는 반면에 네. 대전에서 멀지 않은 이제 당진이라든가 삽교천 나아가 광주 시내 거의 이거는 매년 마치 옛날에 어떻게 보면 그 한강 치수 사업과 4대 치수 사업을 하기 전에 피해를 봤던 것 같이 연례 행사로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 이거 정치인들은 이거 하면 난리다라고 하고 녹조라테 먹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 했더니만 아 이거 봐라 나한테 피해가 오네 이걸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4대강 지류 사업을 하지 않았던 지역에 민심 위반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긍정 평가가 폭락했던 부분이 지역적으로 아까 그런 그 호우 피해뿐만 아니고 네. 이재명의 근거지다라고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11%나 폭락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자영업 9.3%, 네. 판매 생산 노무 서비스 그 10%, 그리고 특히 20대의 9% 등 20대. 보면은 공정이란 개념, 입시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20대 나아가 왜 자영업자하고 생산 판매 노무직에서 떨어지느냐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름도 사실 너무 어려워. 민생 지원 소비 쿠폰? 네. 그런데 그거 처음에 풀었더니만 와 좋다 뭐 어렵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돈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안 써. 그랬다가 이제 쿠폰이 나오니까 그때 소고기 사 먹으러 가. 네. 근데 다 사 먹었어. 그러고 났더니만 또 소비 절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소비 쿠폰을 뿌리기 전보다 더 나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쿠폰으로 먹을 사람들 다 먹어버렸다. 다 먹어버렸어요. 더 이상 먹을 돈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잠깐 좋다가 말아버리는 이게 뭐죠? 대표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마약 한 대 딱 맞으면 진통제 한 딱 맞으면 통증 없어졌다가 더 아픈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영업자하고 서비스직 여기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는 펀더멘털 기초가 좋아야 되는 것이지 잠깐의 어떤 그런 소비 쿠폰을 한다고 해서 마중물이 돼갑니까? 오늘 제가 댓글을 보면서 이걸 봤습니다. 더운 가뭄에 우리가 식물에 물 찔끔 주면은 돌아서서 그 생물은 타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딱 그 짝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번에 여름에 그 풍수해가 심했던 지역 그리고 또 이번에 마중물 된다라고 했지만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직군 나아가 이번에 그 조국 윤미향 이 사태를 보면서 본인이 직접 저때 내가 민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합격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20대 내지는 그 엄마 아빠를 둔 40대 50대에서의 폭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짧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일주일 만에 8.5%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9.9%. 지금 국민의힘이 6.4%포인트 상승해서 36.7%. 야, 이런 그래프 오랜만에 보네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3.2%포인트밖에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차 범위 내요. 12주 만에 지금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다. 이게 그 보수층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이런 식으로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심 증가도 있겠지만 좀 특사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 사면 통해서 이제 여권 관련된 이슈가 많이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윤 전 대통령 관련 그 부부 관련된 사건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이게 또 컸던 것 같아요.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이제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를 했다. 특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이거는 저희가 변호사님께 뒤에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뒤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갤럽 조사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를 봐도 그렇고 부정평가의
가장 큰 사유는 특별 사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뭐 인사 논란도 있었고 주식 양도세 논란, 이춘석 의원 주식 논란 등등 다양한 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 사면이 특히 컸던 것으로 관측이 된다. 앞으로 그러고 지금 여권 특별히 호재도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조국 사면을 두고서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서 반대가 더 우세한 그런 조사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집중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무당층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조국 사면 찬성보다 반대가 3배나 높았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빼고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많이 싫어하고 있다. 조국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 예. 이재명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 내용을 봤더니만 그 중도층에서는 조국 사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한 20여 % 되는 것 같고 네.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여론이 60% 정도로 한 3배 이상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한민국 이처럼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캐스팅 보트가 중도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양당이 신경을 써왔는데 그렇죠. 지난 그 12.3 비상계엄과 그 지난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 중도층이 국민의힘 내지 보수당 측에 등을 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한번 그러면은 과당했다고 하면은 그럼 민주당에 한번 기회를 줘보자라고 했더니만 딱 2달 반을 봤더니만 현실 자각 타임 현타가 온 거예요. 예. 이러다가 대한민국 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대한민국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8.15 광복 80주년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이 두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저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그 산업화를 바탕으로 이제 민주화에 성공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화라고 하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인데 아무리 민주화라고 하지만 산업화 결국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중도층은 지금 자각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말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코스피 3천을 넘어서 5천을 간다라고 하면서 증시에 이렇게 부양을 한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땠습니까? 이른바 기업은 족쇄를 맺는 악법 그리고 본인들한테 표를 줬던 민노총을 비롯한 이 좌파 진영, 노동자 진영에 대해서는 정말 돈을 뿌리는 그런 입법 정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기업들 모두 다 미국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실업자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주머니에 손대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이 뭡니까? 내 주머니가 돈 어떻게 보면 자녀 입시 이런 부분인데 어땠습니까? 25만 원씩 15만 원씩 돌려주고 돌아서 가지고 증시에 증세를 통해서 내 주머니에서 35조 6천억을 삥 뜯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코스피 코스닥 하루 만에 지지난주에 113조란 돈이 내 주머니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거 봤더니만 내부적인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조국 강을 걷는가 싶었더니만 조국이를 사면해주네. 그리고 반일 죽창가를 들었는데 그 했던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게 그 위안부 할머니들 삥 뜯어가지고 자기 딸 미국에 유학 보내고 유학비를 보냈다라고 의심을 받는 윤미향을 사면해주네. 이게 보면은 양두구육도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결국 오래 갈 것도 없는 것이죠. 그 실체가 드러나겠습니까? 앞에 분식으로 얼굴 칠한 얼굴에 그냥 화장했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실체의 모습이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 폭우에 중도층 나아가고 성장한다라고 했던 것이 그냥 분식이 얼굴에서 그냥 이번 폭우로 싹 사라지고 그 실체적 이면 다 드러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이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는 큰일 나겠다. 이거 잘못 판단했네. 이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폭우로 이면이 씻어졌다 이런 표현 얼굴에 쓴 화장이 지워진 것이죠. 시적인 표현을 오늘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화들짝 좀 놀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윤준병 의원이 조국 전 대표 지금 사면 관련해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입시 비리 범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쩌고 쓰고 나서 이제 사면 관련해서 사면은 입시 비리의 용서로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사면에 대한 뭐 입장을 밝혔는데 첫 문장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일가의 아빠 찬스 등 입시 비리 범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면 전에도 조국 전 대표의 그 사면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비판하는 듯한 그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이 좀 있었는데 지금 사면 이후에도 슬슬 반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 지지율이 하락을 하니까 이제 조국 전 대표 선긋기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이 지지율 하락의 휴화산을 넘어섰죠. 이제 활화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시 비리라는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그 기억을 이제 되살린 건데 안 좋은 추억을 되살린 건데 그나저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사자 조국 전 대표가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뭐 묘소 뭐 현충원 묘역을 참배한다라고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복당 신청도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네티즌들에게 역시 조국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SNS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출소 후에 가족과의 이제 저녁 식사죠. 그러니까 가족 식사라고 페이스북에 이제 된장찌개 사진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거 댓글도 저희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 익명 처리를 했는데 집밥이 얼마나 그리우셨어요? 라는 집밥이 얼마나 그리우셨어요? 와 이게 집밥이니까 뭐든 맛있게 드세요.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진의 식당이 설해마을의 미슐랭 한우 식당이다. 등심 기준 65,000원 이상이고 뭐 특수 부위는 85,000원까지 한다. 이 된장말이 죽을 먹으려면 고기를 먼저 먹어야 한다. 한우를 먹고 후식으로 먹은 듯하다라는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SNS에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이런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우를 먹든 뭘 먹든 자유죠. 뭐 그리고 특히 이제 감옥에서 못 먹던 거 먹고 가족하고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한우가 아니라 뭔데 못 먹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가식적인 사진을 올리냐라는 게 이제 SNS에서 네티즌들의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사진을 보면 누구나 서민적인 된장찌개를 가족과 함께 먹었다. 출소 후에 가족과 함께 된장찌개로 그동안 소름을 달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제가 우리 이동재 기자님 좀 그동안 정말 옛날에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저기 저녁 가서 한번 식사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생방송 한번 합시다. 우리도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모실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딱 저는 진짜 된장찌개만 사주셔도 돼요. 근데 저거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툭불 등심을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아침에 저도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인용하면서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금방 들통날 일을 쯧쯧. 지들은 설해마을 최고급 툭불 한우 먹으면서 마치 된장찌개 가족 식사하듯 서민 코스프레 푸하. 거기에 쏘가서 환호하는 가두리 양식장의 가재 깨구리 붕어. 개국 콘서트가 부활할 기회를 안 주시네요. 현실이 더 코미디다라고 하면서 제가 해시태그를 붙였습니다. 조만대전경 2탄.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조국 화이팅. 나오자마자 쓰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만대장경 어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얘기를 하면서 서울법대 교수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지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본인에게 그대로 부메랑처럼 날아서 꽂혔던 일이 엊그제인데 마치 자기는 가족 식사하면서 정말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단란하게 먹는 것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거기에 자주 가시는 이 메이의 눈을 가신 분이 저거 서울의 마을에 있는 우땡땡인데 저거 진짜 툭불 유명한 식당이에요. 한우만 하고 거기 딱 가면 바로 보여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3층은 다들 같이 이렇게 먹는 데고 프라이빗하게 먹으려고 하면 7층 그것도 신기하죠. 3층 7층 3층 4층은 몰라도 7층에 가면 룸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 먹고 나야 나오는 어떻게 보면 된장찌개 죽이다라는 것인데 앞에 거는 쏙 빼고 마치 1인분에 한 1, 2만 원 되는 된장찌개 먹는 것처럼 해서 코스프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집밥입니까? 저도 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감업하는 이런 모습.
항상 그런 거예요.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쇼는 끝내주게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좀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도층이 왜 돌아서느냐. 이번 폭우에 이재명이 앞에 성장한다고 했지만 진짜 성장을 중시하는 줄 아냐 하면서 얼굴에 씌워놨던 가면과 같이 했던 분식 회계가 뭡니까? 분장했다는 거잖아요. 그 화장빨이 싹 지워지니까 그 속에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된장찌개가 중요합니까? 그 뒤에 사실은 툭불 등심 1인분 6만 5천 원 내지 8만 5천 원 먹어놓고 그런 건 쏙 빼놓고 앞에 이런 식으로 쇼하는 거. 앞으로도 열심히 쇼해 주십시오. 우리가 네티즌 수사대가 다 일일이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감옥에 있었으니까 고기가 아니라 뭔들 못 먹겠어요. 뭐들 못 먹겠어요. 고래고기를 못 먹겠어요. 미슐랭 5스타를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오마카세 못 먹겠어요. 근데 이제 된장찌개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왜 조국 대표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냐면요. 정치권에 지금 파다한 얘기가 이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요 대형 일간지들이 관련된 분석 기사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기사로 이미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견제라는 게 대통령의 그 견제라는 게 과거 저희가 사례를 역사적으로 따져보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예전에 김중건 전 비서실장이었죠. 네, 그분이 맞아요. 원래는 이제 그 5060 때 활동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비서실장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당권 주자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선례가 일단 있었고 국민의 정부 당시에 그리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총리가 된 이후에 보도량이 또 많이 줄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명이 딱 유달리 돋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량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인데 정청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대놓고 지금 청래파라고 해가지고 몇몇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최민희 의원, 양문석, 박수현 의원 여기에 장경태, 이모경 의원 등등, 뭐 김영환 의원 등등, 뭐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수 지금 대표 비서실장 등등, 청래파 이렇게 아예 이름이 많이 보도가 되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아예 다뤄버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발끈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발끈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너무 길었고 제가 안 띄워드릴게요. 근데 언론에 대해서도 뭐 비꼬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근거 없는 주장일 뿐더러 사실도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로 반박이 가능하다.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었으면 조국은 사면 복권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예? 조국 사면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누가 뽑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조국 사면이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 역사 속에서 명청 교체기는 들어봤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명청 시대는 가당치도 않다.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이 논리의 출발이다 등등 하면서 언론이야말로 확증 편향 증세에 빠지면 안 되는데 확증 편향 증세가 제일 심한 직업군이 언론이 아닐까 싶다. 언론도 정의롭고 시대에 민감하고 민심에 부합하며 다른 일터의 노동자들처럼 부지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언론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언론 탓할 게 아니라 이게 친명 커뮤니티만 가봐도 진즉부터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신종 채소입니까? 네. 신종 채소입니까? 뭐 어떤 청래파. 옛날에 왼손에 팔을 두고 내가 좌파냐 이런 소리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래파 나오니까 문학적으로 이제는 하시네. 이제 뭐 이렇게 부인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가슴이 좀 쫀득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 그 정청래가 올린 글에 역사 속에서 명청 교체기는 들어왔어도 더불어민주당의 명청 시대는 가당치도 않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지금이 무슨 명청 시대냐? 지금이 명청 교체기지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본인 입으로 직접 지금도 두 번을 얘기했잖아요. 언급해서 명청 교체기. 지금은 명청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명청 교체기란 뜻 아니에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게 속내를 드러냈구나. 네. 본인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강선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강선우 의원 나으리 여가부 장관 후보자님. 네.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 나으리께서는 강선우를 여론을 뭐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내렸습니다. 네. 내렸죠. 그런데 이제 그 정청래는 본인이 당 대표를 되니까 어떻게 했죠? 여기를 국제위원장 자리에 유임을 시키면서 그렇죠. 영어도 잘하고 완벽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곧 장관님 힘내십시오 했다는 한마디로 이재명이 불신임을 했는데 정청래는 내가 가지고 쓴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말은 정청래 시대가 아니고 명청 시대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재명이 밀었다는 식의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본인의 행동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뭐 정청래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견.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수로서도 본인이 사선으로 높고 네. 옛날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어디죠? 그 성남 시장할 때 이제 본인은 네. 뭐 재선 3선 뭐 이럴 때 예. 했으니까 개인적인 어떤 심리를 꿰뚫어 봤을 때는 정청래 당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고 옛날에 싫다고 하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싫다고 했잖아요. 아예 그 경기지사 할 때는 이분 올 때마다 분란을 일으키니 그런 네. 얘기를 대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본인의 속내는 지금은 명청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명청 교책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말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명청 교책이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생각보다 빨리 목소리를 내네. 그래서 저도 어저께 기자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생각보다 더 빠른데? 이런 식의 반응하는 그런 기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이 부분 저는 꼭 좀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친일몰이 광복절이 엊그제 있었죠. 이제 8월 15일에 광복절이었는데 지금 여권 일각에서 친일몰이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두고 매국이라고 하면서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헛소리를 짓거리며 항일 독립투쟁을 비하했다. 이런 자에게 국민 세금을 단 1원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 근데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많은데 이게 이제 한겨레에서 그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다라고 이제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발언을 했다고 그걸 보도를 그 부분을 이제 근거로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이거로 공격을 한 건데 지금 오히려 저 글에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그 이번에 광복절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그 내용 중에 뒷부분까지 합쳐진 내용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이제 이번에 문제로 삼았던 내용이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이번에 해석이 그러니까 이번에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이라는 게 우리 독립군이나 우리 이제 뭐 임시정부나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라 노력한 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꼭 연합국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이 짧은 이 한 문장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부분을 쫙 보면요.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 반박을 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족은 세계가 주목하는 3.1운동으로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임시정부는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썼단 말입니다. 이 사진 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항상 제가 우리 이동재 뉴스 캐비넷의 주체인 매일신문 사설을 봅니다. 매일신문 사설에도 해방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 가치평가 구분 못하는 청맹관이들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게 썼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아주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도 예전에 해외 유학 가기 위해서 그 토플 시험을 쳤는데 토플 시험을 칠 때 항상 그런 걸 있습니다. 그 내용의 취지는 그래서 앞에 A라고 쓰고 however B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포커스가 왜 있냐? however 앞에 이런 게 있지만 하지만 이렇다. 그 뒤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독립기념관장이 쓰신 글은 세계사 관점에서 본 독립의 의미를 또 일단 쓰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함석헌 선생님이 쓴 책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8.15 우리가 독립기념을 하는 입장에서는 3.1운동을 비롯해서 임시정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하나의 팩트를 쓴 것이죠. 그 포커스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김병기라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뭐 반일 죽창가를 부르고 있는데 좀 본인이 원문 다 읽어보고 하라고 하세요. 이런 것으로 해서 원내대표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중학교 학생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리터러시라고 합니까? 문해력이 정말 정부 여당 원내대표의 문해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예. 결국은 그렇게 하려는 건 뭡니까? 독립기념관장 임기 있기 전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폭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오늘 했던 매일신문의 의견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해방의 역사적 원인은 분명해진다. 예.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한 전쟁에 이겨서 독립을 쟁취했나? 두 번째, 일본이 만약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승리했더라면 1945년 8월 우리가 해방을 맞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결국 독립운동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 기반을 형성했고 해방 이후 국가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독립운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그 과체의 일본 패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네. 결국 해방이 외부의 힘으로 얻은 부분이 없지 않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 건설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독립운동의 그런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00% 지금 매일신문 논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들 사람 심기 위해서 현재 있는 독립기념관장 잘라내려고 8.15 독립기념사를 비판하고 또 그런 일들이 한두 개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7년까지 임기가 있으니까 예. 어떻게 해줘? 그것 잘못 자르다가 지들 직권남용으로 할 것 같으니까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는 같은 기관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버려요. 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런 이게 바로 헌정질서 문란 아닙니까? 이런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쑥쑥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이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이번이라고 아예 관계도 없는 사람들까지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그다음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 왜곡 세력은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라. 친일이라고 이제 낙인에 찍어갖고 하루빨리 거취 결정하라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8.15 경축사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을 동반자라며. 그것도 친일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반일 죽창가는 왜 안 드냐고 8.15 광복선언에 일본에 대해서 나를 왜 안 세우냐고 먼저 민주당이 그렇게 외부로 하려고 하는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또 뭐 이런 소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대통령 같이. 근데 지금 그리고 뭐 조국하고 윤미향 전 의원 뭐 사면을 비판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친일 독재의 후예다. 국민의힘을 완전히 청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야, 이게 글쎄요. 뭐 저는 이해가 좀 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친일이란 것도 뭐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할 만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할 만한 부분이 아닌 거에 갑자기 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고 요즘 세상에 얼마나 먹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조국 전 대표 얘기도 했지만 된장찌개 사진 올려놓으면 이제 바로 알아보는 시대거든요. 근데 친일이다 이렇게 좀 친일몰이를 하고 있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저희가 짧게 하나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이 지금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한번 시도를 했다가 지난주에 뭐 물러섰는데 오늘 뭐 목표한 당원 명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수사 성패의 분수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20일까지 영장 기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원 명부라는 게 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사실. 예. 정치적 자유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특검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예. 사실상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가 위원정당 해산해야 되고 예. 그리고 역사에서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령을 내리니까 그 지령에 맞춰가지고 바로 특검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심장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러 나오는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 네.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재작년이었습니까?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김용 민주연구원장, 네. 그 부원장 예. 거기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위해서 검찰이 가니까 어땠습니까? 당직자들이 다 나와서 스크럼 짜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특검이 되니까 이제는 검사들을 앞세워가지고 국민의힘 야당 당사에 어떻게 보면 정치 국민의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민의힘 명부를 정당 그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있는 개인 정보를 다 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국민의당 가입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당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이고 네. 그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그런 내용이 나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저기 빨간 당원이네 저 집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많은 결국 대놓고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색깔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비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명부라는 것은 정당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하는데 정당의 생명 그 심장을 꺼내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를 다른 모든 걸 진짜 빼고서라도 가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다행히 오늘 오후에 보니까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긴급 네. 의총을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특검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일한 대우를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탄압을 할 때 단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만 집 나간 이게 자유우파 집토끼들이 돌아온다라는 것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특검 앞에서 비상의총을 한다고 합니다. 비상의총을 그 광화문이죠. 네네. 광화문에 이제 KT 웨스트 건물 앞에서 비상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당사 압수수색 제시도 뭐 저지에 이제 총력을 다한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오늘 만약에 특검이 다시 강행하려고 할 경우에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 이제 코앞에 있는데 오늘 강행하려고 할 경우에 이것도 정치적인 영향이 상당할 거거든요. 이거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분석도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법리적으로도 다시 또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보셨을 때 이거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결국은 이미 제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미 있습니다. 제출. 네네. 근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권성동 의원이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어떤 그런 그 교감이 있었고 네. 또 그러면서 정치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물론 본인은 부인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조직적으로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에 대한 당원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독려했다는 그런 의혹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독려한다고 해서 그게 당원 가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최진영 변호사 좀 민주당에 좀 가입해 주셔야 한다고 해서 가입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과 당원 가입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민들이 신도들이 꼭두각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입증되지 아니하는 그런 걸 가지고 당원에 대한 명부를 어떻게 보면 그 압수수색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도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부와 어떻게 보면 그 통일교단의 어떤 지시 그게 어떤 입장이 어떤 일치가 있는지 저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비판적으로 그 시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